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16일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떨어졌으나 감소 속도가 매우 느린 데다가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 방역 막내 관리 비율 등의 보조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요 80만 1000건이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아직도 500명대입니다. 소상공인들 죽겠다는 소리 안 들립니까? 긴장의 끈 놓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세가 한풀 꺾였으나 교회발 전파가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자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교인들은 코로나19 배후설과 종교 탄압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교리에 따르면 코로나는 백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큰 그림이고 백신을 맞은 자는 절대 복종하는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12일까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576명에 달하는데요. 선교 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현재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으로 줄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 참석자를 특정해 추적하기 어려워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방센터 교인, 방문자 중 상당수는 현재 휴대전화를 꺼두고 잠적하거나 센터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짓 연락처를 적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상주 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선교단체라면서요. 전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바이러스와 가짜뉴스, 불안과 혼란을 전파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690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21만 8천명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연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만 7천명 감소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감소로 돌아선 건데요. 통계청이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 취업자가 전년 대비 15만 9천명 줄었고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도 각각 16만 명, 8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실업자는 110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5천 명 늘었고 취업을 희망하지만 맞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60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7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고용 절벽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기관들이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구직자들 사이에선 기약 없는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는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원전 인근 거주 주민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고 한수원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하수에 오염된 삼중수소 양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고 한 학자와 이를 인용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죠. 누출량은 관리 기준의 18배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한수원은 원전 외부에선 위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양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따른 우리의 목소리와 과도한 불안감을 조정한다는 입장에 맞서는 가운데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출되지 않았어야 할 물질이 그것도 기준량의 10몇 배가 검출됐는데 그저 미미한 수준이라면 그게
끝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건강 따위는 멸치 1g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뜻인지, 이러니 원전 마피아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운전자들이 교통안전법규 위반에 더욱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나쁜 습관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수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안전운전 습관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은 주행 중의 통화, 스마트폰 GPS 경로 안내 이용 등이 상황에 따라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인식이 습관 개선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응답자의 52%는 주행 중에 가끔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발송하고 60%는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화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요,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1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0만 명당 1명의 배가 넘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카톡 5분 먼저 확인하려다가 50년 먼저 갑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